안녕하세요. 실전 돈 버는 기술 오프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거래를 한 지 지금 한 8년 정도 돼 갑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에 딱 필요한 내용들로만 구성된 책이, 그리고 실전 예제 관련된 내용들만 모아놓은 책이 없더라. 그래서 이번에 한번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 책만 보고서 이해하기보다는 그 각 파트별로 간단하게라도 영상 설명으로 보충을 해주면 더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함께 제공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책 내용과 거의 동일하겠지만 강의를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 형태로 다시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구성을 먼저 보면 책 내용의 기초편이죠. 기초편은 아마 각자가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보자분들은 이 캔들스틱 개념, 캔들에 대해서 기본 원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환거래, FX, 포렉스 외환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선물사, 그러니까 브로커 가입하고 입출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대표적으로 샘플로 매뉴얼식으로 하나를 넣어놓긴 했지만 실제로 하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카페나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꼭 거래에 필요한 기본기라고 부르는 것들 심화편에 가면 이 파트가 1번부터 6번까지가 핵심이죠. 복잡하고 어렵고 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지지, 저항, 추세, 채널, 리테스트, 카운트 트렌드, 캔들스틱 패턴 여기까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차트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 움직이는 범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캐치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연습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충분히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걸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차트 패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저 역시도 거래할 때 차트 패턴을 우선적으로 찾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다만 이런 기본적인 가격 움직임을 분석하다가 보면 하단 끝자락이나 중간중간에 수렴 구간이나 이런 때 보면 차트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때는 스탑을 잡거나 타겟을 잡거나 아니면 차트 패턴의 돌파 시점 이런 거를 같이 활용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안 쓰더라도 차트 패턴은 한번 공부해 볼 만은 하죠. 네, 그래서 그 예제랑 관련 개념들, 모양들 간단하게 소개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조지표에 대해서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서 또 실제로 저도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되돌림 이거를 보조지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써놓은 방법이죠. 거래할 때. 이 정도 지금 간단하게 3개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보조지표라고 하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 이제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확장해서 파생돼서 나온 보조지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가격의 평균치를 선으로 표현한 거죠. 그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를 할 때 하나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삼아서 거래를 하는 거고, 볼린저 밴드를 예를 들면 가운데 중단선이 20 SMM, 20 단순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표준 편차 값을 도출해서 상단선과 하단선 이렇게 밴드 형태로 꺼내놓은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지표만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고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방법이죠. 근데 저도 그랬지만 트레이딩 초창기 때는 보조지표를 가지고 진입 신호를 찾거나 청산 신호를 찾거나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그렇게 했었고 왜냐하면
위에 이제 기본기라는 것들은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이 보조지표는 상당히 직관적이고 일단 신호를 잡기가 눈으로 보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뭐 이평선의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잡기가 쉽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하단선 돌파할 때 이런 신호들은 눈에 명확히 드러나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 가지 이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보조지표는 후행성이죠. 후행성이라는 뜻은 캔들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 공식에 의해서 보조지표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완성되고 보조지표가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흔히들 리페인팅이라고 하는데 이동평균성을 우리가 진입신호로 이제 쓴다고 가정했을 때 골든 클로스가 나왔어요. 단기가 중기 또는 장기 이평선을 크로스해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그 크로스하는 시점을 우리가 롱 포지션 진입 시점으로 삼아서 롱 포지션 하나를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뭐 쭉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캔들 하나가 완성되고 두 개가 완성되고 세 번째 캔들이 큰 음봉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그게 이제 이동평균선에 반영이 되려면 이 큰 음봉이 완성이 되고 난 뒤죠. 그러나 이미 큰 음봉이 완성되면 크로스 됐던 이평선이 갑자기 방향이 꺾여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는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되겠죠. 예. 리페인팅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순간은 진입 신호가 나올 듯 하지만 막상 진입하고 나서 다음 캔들 방향에 따라서 다시 반대 신호가 바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 후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조지표만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는 돈을 잃는 지름길이다. 단지 이제 이 위에서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거래 셋업을 찾고 진입하기 전에 이 내가 분석한 거래 셋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확인 작업으로서 보조지표를 사용한다든지 또 다른 이제 지지저항 형태, 지지저항 형태, 그러니까 가격 움직임을 분석하는 근거로서 보조지표를 이용한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는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지표는 상당히 유용한 툴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은 사실 모든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도구죠. 특히 추세가 나온 장에서 추세라는 거는 추세 방향으로 크게 움직였다가 조정이 약하게 왔다가 다시 크게 움직였다가 쉬었다가 크게 움직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피보나치 되돌림은 말 그대로 한 추세 방향의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어디까지 올 거냐 이거를 이제 살펴볼 때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정한 이 황금 비율 그게 특히 이제 50%, 61% 레벨에서 가격 반응이 상당히 잘 나온다. 네. 그런 이론으로,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ABCD 패턴을 활용한 타겟 설정, 이거를 이제 보조지표 편에 제가 구성을 했는데, ABCD 패턴이라는 거는 하모닉 패턴의 일종이죠. 그리고 차트에서 실제 보시면 상당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특히 이제 추세가 나온 종목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하모닉 패턴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모닉 패턴은 뭐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계산해서 패턴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패턴이 성립되면 그 다음 움직임을 거래를 하는 게 하모닉 패턴인데 단점은 이 패턴이 완성되기까지 뭐 가틀리 패턴, 배 패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패턴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D 포인트가 확인되면 뭐 이구간을 노리기도 하고
완벽하게 하모닉 패턴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 구간, 이 프로젝션 구간을 노리는 건데, ABCD 패턴도 마찬가지. 하락 추세라고 치면 A, 여기 A, B, A에서 B로 가는 하락 파동이 완성이 되고 되돌림 움직임, B에서 C로 가는 조정 파동이 완성이 되고, 다시 한번 C와 D를 잇는 하락 파동이 완성됐을 때 A, B, C, D 패턴이 완성됐다고 보고, 그 이후에 되돌림 움직임, 이 구간을 거래를 하는 방식이 하모닉 패턴 A, B, C, D 패턴인데, 저는 이제 이 구간도 물론 활용을 하지만 거래에 실질적으로 A, B, C를 확인하고 이 지점에서 진입해서 타겟을 잡을 때 A에서 B만큼 움직인 거리만큼 C에서 D까지 가더라. 이 이론을 가지고 타겟 설정할 때 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타겟 이후에 반대 움직임 포지션도 노리기가 아주 유용하니까, 그리고 차트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자주 나오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기에 아주 유용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간단히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기법 편에서 제가 실제로 거래할 때 썼던, 아니면 지금 또는 쓰고 있는 방법, 1번 오시존을 활용한 거래 방법은 실제 지금도 최근에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리고 2번 주추세선을 따르는 스캘핑 전략, 요거는 일종의 그리드, 추세장에서 그리드 전략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추세가 나온 장을 확인하고 일정한 간격을 나누고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 구역의 끝부분을 보고 추세 방향으로 거래를 해 나가는 전략이죠. 1번, 2번 둘 다 되게 단순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트레이더라면 거래를 하려면 거래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거래 원칙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다, 복잡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1번, 2번 거래 방법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뭐 단순합니다, 거래 원칙은. 그리고 3번 캔들스틱 패턴을 이용한 거래라고 해서 이걸 거래 기법에 넣어놓기도 했지만, 사실 이거는 특별한 거래 기법이 아니고 이 프라이스 액션, 가격 움직임을 가지고 거래하는 이 모든 보조 지표까지, 이 모든 거래 방법을 활용해서 실제로 엔트리 포인트, 진입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스탑로스를 어떻게 잡고, 타겟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자금 관리는 어떻게, 그리고 종목을 하나 분석할 때 큰 그림을, 큰 방향을 보고 세부적으로 파고들면서 분석을, 큰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거래를 찾아 나가는 탑다운 분석 방법,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이제 오더 블럭을 활용한 거래, 이거는 책에 제가 수록하지는 않았고 강의에서도 이거를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냥 서플라이 디맨드 존, 수요 공급 매물대를 활용한 거래 방법인데 실제 저도 이거 거래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 한 강의당 뭐 길면 30분 안쪽에서 제가 강의를 구성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최대한 그렇게 짧게 핵심만 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